이게 주된 직장에서 임원 승진하게 되면 어때요? 근속연수가 자연스럽게 길어질 수가 있죠. 잘하면 정년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최고의 직장인의 재테크는 회사에서 장기 근속하는 거예요. 첫 번째, 회사를 계속 다닐 것인가, 독립할 것인가. 제가 대구에서 막창 공급 회사의 공공미트라는 회사에 그래서 협상 소통 강의를 3일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를 할 때 보면 교육생들 중에서 참 예의 바르고 부침성 있고 넉살 좋고 바람 잘 잡아주고 장난 잘 맞춰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강의할 때 그 사람들이 이쁘죠. 그 사람하고 친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회사에서 나름대로 오너들이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보면. 근데 그때 이제 영업본부장 김 본부장이 45세인데 넉살 좋고 예의 바르고 바람 잘 잡아주고 대구에 막창회사 공급회사가 많은데 막창 공급회사는 뭐냐면 말 그대로 도살장에서 막창을 사다가 아주머니들이 가공해서 포장해서 그냥 판매하는 가게에다가 이렇게 납품하는 이게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둘 것인지 다닐 것인지 하나 살 것인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지금 자기가 45세인데 퇴직한 선배들 또는 지금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사 임원들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배나 친구들을 보면서 내 직장 생활의 끝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언제 퇴사해야 되느냐. 10년 후 50 중반에 퇴사를 할 것인가, 지금 퇴사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니까 사업은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50 중반에 퇴사를 해서 사업을 했을 때 실패를 하게 되면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먼저 맞는 내가 낫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기는 과감하게 이제 회사를 차리려고 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조만간에. 근데 이 친구 이제 그 교육 끝나고 SNS를 했는데 그 카톡도 하고 하는데 오늘 SNS로 막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는데 회사를 차렸더라고요. 영세하죠. 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도 영세한데 한 5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50%는 가공하는 아주머니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직군에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 다 영업이 무늬만 영업이지 거의 배달이랑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 김 본부장이 자기가 이제 그 막창 회사를 창업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교수님 대구에 내려오시면 꼭 한번 모시겠다고. 그러면 지금 본부장이 아니고 김 사장이죠, 김 사장. 이 양반이 다니고 있던 그 공공미트의 대표이사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50명인 회사의 50%는 막창 가공하는 아주머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도 아니고. 근데 그 작은 인원을 가지고 1년에 두세 번씩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죠? 그런 사고 자체가. 그러면서 이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독립을 하는 것을 독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금 지원까지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사업가구나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생산성이 올라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독립을 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는 사람들은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업무의 생산성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창업을 하기 위한 독려를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자기는 그 사람한테서 얻을 거 다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원해주면 결국 자기 자회사하고 같이 간다는 거예요. 장사꾼이 아니고 사업가죠, 이 사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업가 기질을 회사에서 배우셔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은 회사에서 이 김 본부장 아니 이제 김 사장이 됐는데 독립을 조기에 해서 성공했으니까 다행이지만 실패할 확률이 90%란 말이죠. 그러면 실패했을 때 재취업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많죠. 근데 50 중반에는 재취업 또는 재기의 기회를 잡기가 쉽다 어렵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을 생활 10년 차에 결정해야 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다닐 것인가 계속 다닐 것인가 아니면 이 타임에 자기 사업을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퇴직을 고민하는 시기, 준비하는 시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남을 것인가 타 회사로 옮길 것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준은 뭐다? 임원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거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어렵죠. 근데 이 정도 판단 역량이 있어야 회사에서 또 임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 3년에서 7년 차는 대리과장 금값의 금값, 몸값 자체가 스카우트 제의가 많이 옵니다. 이때 판단을 잘 해야 순간의 선택에 평생을 좌우하듯이 직장에서 10년 정도를 근무하게 되면 과장이나 차장 위치에 있을 때 이때 자신이 이 조직에서 이 회사에서 어느 위치까지 승진할 수 있을지를 스스로 가늠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임원까지 째려볼 수 있다 라고 한다면 현재의 업무에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다른 경쟁자들보다는 우위를 점해야
임원으로 승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임원이 될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결국 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임원이 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빨리 부장이라는 직책 달기 전에 다른 회사로 임원 승진이 가능한 대로 봐서 이제 옮기셔야 돼. 이직을 하셔야 돼. 제가 그 만났던 무림 강자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직업 매력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무림의 고수를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 그 제가 다녔던 강의하고 컨설팅 해줬던 신태항의 그 하 대표는 남해 사람입니다.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했더라고요. 실업계 공고를 졸업하지 않고 일반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지금 이게 양반이 64년생, 65년생인데 지금 이제 그 폴리텍 대학이라고 합니다. 직업훈련원 옛날에 기능대학 그 직업훈련원에 이제 입학을 해서 1년짜리 과정을 이수해가지고 그 시절에는 대학 가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60년대생이 대학 간 사람들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세요? 몰랐습니다. 16에서 18%. 정확하게 기억이 없습니다. 하여튼 20%가 안 됩니다. 60년대생. 그 시절에 64, 5년생이 시골에서 자기 그 양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장남인데 장남인 자기도 고등학교 간 것마다 용화되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 대학 간 애들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직군에 들어가서 1년간 기계과 들어가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졸업해. 그 당시 지금처럼 취업하기 어렵지는 않았는데 그 마산에 있는 자동차 부품 생산하는 주식회사 통일이라는 회사의 자동차 부품 생산 회사 중에 굉장히 그 알찬 회사였는데 7년간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엔진품에 대한 기술 파트에 있어가지고 연구소에 있으니까 뭐 연구 기술 습득을 했는데 실력은 짱짱한데 스펙 때문에 승진이 어려운 지경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침 그 연구소 소장님이 진짜 이 친구가 하 대표가 역량도 있고 사람이 인간성도 괜찮으니까 키우고 싶은데 학력이 고졸이니까 승진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소장이 그때는 이제 그 하대리 이 양반이 추천해주는 회사가 있는데 너 그걸로 가라. 그 의사 결정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조그만 회사로 옮겨 탄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죠. 과감하게 회사를 때려치고 이제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이제 사람이 입사했는데 시스템 자체가 거의 열악해서 이제 재창업 수준으로 새롭게 시스템을 구축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인데 회사가 새로 창업을 한 거니까 10년간 R&D 기술은 있으니까 생산관리 총괄하면서 현장 생산 총괄하고 관리 인사 총무 직원도 뭐 20-30명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그 총괄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10년간 성장을 거듭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근무하기 좋았고 뭐 승승장구해서 뭐 1년에 하나씩 이제 승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리에서 차장으로 들어와서 1년 만에 부장되고 1년 만에 이사되고 이제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10년 동안 해서 이제 전무까지 승진을 했는데 그리고 나이 젊을 때 이제 전무가 된 거죠. 근데 10년 근무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성장이 이제 멈추고 수익률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 대표가 회사의 문제점을 이렇게 분석해보니까 영업 부분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무슨 얘기냐니까 영업 사원이 제품에 대한 이해 및 기술이 없어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거야. 이 회사가 1차 벤더가 아니고 2차 벤더예요. 자동차 부품 회사가 이제 원청이 있고 1차 벤더가 있는데 1차 벤더에 납품하는 2차 벤더야. 그러니까 2차 벤더 여러 개의 회사를 고객으로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 영업사원들이 신제품 개발하는데 1차 벤더가 제품에 대한 것을 요구를 하면 영업사원이 기술력이 없으니까 수주를 하더라도 제품 원가를 맞추질 못하는 거예요. 오다를 받아도 적자야. 그러니까 회사가 침체기에 접어들고서 위기에 봉착했죠. 그러니까 이 문제점을 딱 파가니까 하 대표가 결단을 내린 거예요. R&D 생산관리 관리 총괄을 직접 하면서 영업을 총괄하면서 본인이 직접 거래처를 뛰어다니면서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또 신제품에 대한 그 사양도 만들어내면서 원가도 본인이 거기서 계산할 줄 아니까 매출 중대 수익 중대로 올라가는 거죠. 급성장을 해가지고 직원이 이제 두 개 회사에 약 150명 정도 되는 회사니까 2차 밴더로는 꽤 큰 회사죠. 기존 거래처뿐만이 아니고 신규 거래처까지도 이 신태항의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이 하 대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원청에서 1차 밴더가. 또 회사의 그 대표 회장도 이렇게 되면 그 하 대표가 회사를 그만두면 회사가 무너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거래처가 다 없어지니까. 오너가 이 하 대표한테 수시로 회사 지분을 양도하겠다고 자꾸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받겠죠. 30% 40% 준다는데 안 받을 사람 누가 있어. 무림의 고수도만요. 회장의 이런 제안을 거절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지분을 양도를 받으면 자기가 완전히 회사에 콕낀다는 거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그래서 지금 환갑이 넘었잖아요. 근데 하 대표가 그러더라고. 회장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자기는 그만 다닐 수가 있다. 그러니까 회장이 원하는 기간까지는 자기는 근무를 하는데 지금 30년간 근무하면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고 작년에 그 제네시스 그 SUV 차량 1억이 넘더라고요. 회장이 바로 바꿔주고 뭐 벤츠도 바꿔주겠다는 거야. 그거 뭐 자기 돈으로 뽑은 게 아니고 회사에서 뽑아주고
그래서 자기가 언젠가는 이제 퇴사를 하게 된다 하면 그때 창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창업을 해도 지금 회사의 아이템 거래처는 절대 거느리지 않겠다. 신은 지키겠다. 이 정도면 고수 아니요? 신의 경제에 있는 내공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참 이 양반 통해서 경력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 저도 끼우쳤는데 쉽게 얘기하면 내공이 정말 대단하죠. 이미 세팅은 다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아이템이 1차 벤더는 한두 가지인데 여기는 굉장히 많은 가지수가 있어요. 새로 신제품 개발할 때는 원청에서 1차 벤더한테 오더를 내리면 2차 벤더한테 또 오더를 때릴 때 이 양반이 기술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사양을 다 만들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그 좋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임원 승진은 고사하고 과장까지 가기도 어려워요. 결단을 내리고 진짜 영세한 이제 시작하는 회사에 와가지고 지금 일가를 이루고 있으니까 대단한 거죠. 더 대단한 건 동생들도 다 와서 거기서 근무하더라고요. 부장 이사로. 근데 동생들도 똑똑해. 회장이 함부로 못하는 거야. 두 번째, 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회사로 옮길 것이냐. 그 기준은 뭐라고 했죠? 임원 승진이 가능하다. 이게 임원 승진이 가능하다 하면은 목숨 걸고 하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이게 주된 직장에서 임원 승진하게 되면 어때요? 근속연수가 자연스럽게 길어질 수가 있죠. 잘하면 정년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최고의 직장인의 재테크는 회사에서 장기 근속하는 거예요.